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복, 판소리 등의 한국 고유 문화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주장과 억지에 대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김치가 자신들의 고유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중국은 기원전 10세기경 기록된 문헌 시경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 나오는 건 김치가 아니라 절인 채소 음식입니다. 하단에 오이가 있으니 이것을 벗겨 저채를 만들어 조상께 바친다. 즉,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환경은 물론 기후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기원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절인 채소는 채소를 절이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술이나 식초 등과 같은 알코올 등으로 채소를 절여 저장합니다. 반면 한국은 장과 소금으로 채소를 절여 발효시키죠. 그래서 중국은 초산 저장 음식 문화권, 한국은 젖산 발효 음식 문화권으로 구분됩니다. 채소를 절였다고 같은 음식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절인 채소를 즐겨 먹는 음식 문화는 한국과 중국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음식 문화는 공유 위주의 식사를 하는 농경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김치 종주권 주장은 10년 전에도 불거졌던 해묵은 논란에 불과하다. 채소를 절여 저장하던 방식은 전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방식이다. 그것만으로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다. 더욱이 채소 절임 음식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절임에서 따로 갖은 양념을 해서 먹는 등 발전을 시킨 것이 중요합니다. 염도를 낮추면서 젖산으로 발효시키는 한국의 방식은 엄청난 독창성을 지닙니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발효 등을 통해 보관한 한반도의 김치는 다른 나라의 절인 채소 음식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한 김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지역일지라도 집집마다 재료나 만드는 방식, 저장 숙성 과정이 달라 저마다 개성 있는 김치가 발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과 무관하게 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 4분기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 849만 달러로 3개 분기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인 1억 499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수출국의 다변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수출의 80%가 일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홍콩, 호주 등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신남방 국가 등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남방 국가에서는 한류의 덕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김치를 비롯한 한식에 호기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 업계, 학계가 쏟은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 김치 연구소 등과 함께 한국산 김치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이를 해외에 홍보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업계는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화 마케팅으로 해외 현지인 시장의 문을 노크해왔죠. 거기다 코로나19 사태는 안전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건강이 세계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치로 대표되는 발효채소가 코로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등장하면서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류 문화의 일환으로 음식 문화의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식이나 일식에 비해서 한식은 아직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잠재력이 무척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K푸드의 중심에는 김치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음식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가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중국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이후 중국이 호주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음식 문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호주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어린이 채널에서 중국인들이 곤충이나 쥐, 머리카락 등을 요리에 사용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에서 백인 여배우가 5대 중국 황후로 출연해 요리한 곤충 등을 먹으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곤충이나 쥐를 먹는 것은 일상적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 등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인을 심각히 비하한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ABC 방송의 프로그램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중국계 호주인들은 ABC 방송에 중국인 차별을 항의하는 온라인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주 어린이들에게 인종차별의 씨앗을 뿌리고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은 너무 편협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가장 비열한 인종주의자들이다. 논란에 대해 ABC 방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편 중국은 한복과 판소리 역시 중국 문화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이두는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퍼진 소리 문화라며 지난 2011년 5월 중국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두는 19세기 초에 판소리 악보가 만들어졌다. 20세기 중엽 조선족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로 만들어졌다며 판소리를 전승하기 위해 랴오닝성 태링시에 전문학교를 개원해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두는 판소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강신자 김래호 명장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족입니다. 한복이 중국 한나라 의복인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유튜버는 최근 한푸는 한복이 아니다. 역사를 존중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한복이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5일 만에 조회수 14만 건, 좋아요 17,000건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항상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한복 역시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은 복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엉터리죠. 한국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민족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023 WHO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서태평양 지역 1개국, 아프리카 지역 4개국, 미주 지역 1개국, 동지중해 지역 1개국, 유럽 지역 2개국, 남동아 지역 1개국이 선출됐다. 집행이사국은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WHO 가입 이후 7번째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인 제147차 WHO 집행이사회부터 집행이사로 참석하게 되는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WHO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WHO 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WHO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이 반영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방역, 보건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ESCAP 파견관으로서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재정계획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2012년부터는 3년간 주제네바 유엔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첨사관으로 근무하면서 WHO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각종 국제보건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일매체 사무총장은 일본이 해야 일본이 집행이사국에서 물러나게 되자 내년도 사무총장 자리는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 신문은 18일 사설에서 한국이 WH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배출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 주장을 보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의 참석이 무산됐다며 테드로스 총장이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신문은 그 근거로 테드로스 총장이 2017년 사무총장 선거에서 출신국인 에티오피아가 철도 사업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초기 발병 당시 중국에 대한 배려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고 감염 확대를 초래했다며 인터넷에서 사인부구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내세우는 것이 선택지라며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향해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불안하다. WHO 정상화를 위해 선진 7개국 G7이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자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내세울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4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차기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본부장은 주의에 감사드린다고 했을 뿐 총장으로 나서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 신문의 주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일본을 밀어내고 집행이사국되자 행여 한국이 WHO 수장에 오를지 모른다는 얄팍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신문은 지금이라도 중리 관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G7 국가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일찌감치 선거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국인의 일상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었는지 KBS가 시사인 서울대학교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방역 태도를 점검해보니 나 스스로도 잘 하고 있다는 대답이 손 씻기는 80.3%, 마스크 착용 71.4%, 사회적 거리두기는 95.8%로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에 내가 감염될까 두렵다는 생각은 63.7%,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86%로 더 컸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불거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7.4%였습니다. 한편 세계가 놀란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안의 생각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7.8%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1년 전 조사 결과인 35.1%와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병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한결 더 단합하고 있다는 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이 잘 되는 편이다는 응답이 63.6%, 분열이 잘 되는 편이다는 10.7%였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39.2%, 선진국이 더 우수하다는 25.4%였습니다. 한국의 시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58%였는데 반해 선진국의 시민 역량이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4.1%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함께 코로나19를 버텨내고 있는 이웃들의 힘을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코로나19를 맞은 경험과 극복 역량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사회의원 경제연구 모임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에 관해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감염병 전문병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중증 환자 입원을